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울먹거리는 네 외국인 커플이 보입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여성들은 상당히 의기소침해진 모습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살고 있고 얼마 전 같은 날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일단 우리 부부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희의 첫 만남은 런던에서부터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참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다행히도 둘 다 집안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일이나 성공보다는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자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럽을 투여하는 중이었고 런던에서 쇼핑을 하다가 거기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한눈에 빠지게 된 거죠. 다행히도 친구와는 겹치지 않았고 우리는 다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저 여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런던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했지만 그건 저희들의 계획이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의 계획을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간의 연애 후 프로포즈를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니 친구와 저는 잊고 있던 여행의 열망이 다시 깨어났고 좋은 핑계 거리가 있으니 여행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그 핑계 거리는 바로 신혼여행이었고 항상 살아온 유럽보다는 신비함이 가득한 아시아로 가자는 우리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져서 아시아 투어로 신혼여행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움이 가득한 아시아란 대륙이 주는 행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인도였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나라인 인도를 드디어 가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범죄가 만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저희를 막을 순 없었죠. 그들만의 문화를 제 몸속 깊숙이 흡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커플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떠났습니다. 인도로 말이죠. 처음부터 보여지는 인도의 모습은 우리의 환상을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시간 못 가더군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불쾌한 터치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었는데요. 친구와 저는 아무래도 덩치가 큰 남자인지라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와이프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나 다들 다가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거기서 모자라 스킨십을 한다던가 끌고 가려고 한다던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몰상식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도에서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행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자주 일어났고 와이프가 불안함에 떨어져 더 이상 인도에 있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타지마할, 황금사원, 암베르 포트, 엘레판타 석출 모두 기대를 했지만 타지마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이없 화가 날 수가 없었죠. 결국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이게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아시아 투어는 중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미식이라고 하면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시아는 어디일까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비로움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겠고 중국을 가서 맛의 즐거움이라도 느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중국에 도착하고 일단 호텔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너무나 가혹한 여행을 해서 그런지 우리는 지쳤던 거죠. 그렇게 하루만 쉬고 움직이자는 생각을 하고 호텔로 갔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건가요? 버럭 화를 낸다던가 서로 간 접촉이 있을 때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하물며 호텔을 찾아온 데까지 너무나 고생이었죠. 영어로 아무리 물어도 중국어로만 대답을 해주니 답을 찾을 수 없더군요.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여행객을 만나서 설명을 해주셔서 호텔까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쉬고 다음 날부터 유명한 중국의 식당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동파육, 마파두부, 새우볶음밥, 새우요리, 땅콩 빙수, 용정, 새우 등 정말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새우나 고기류는 그저 소스가 다른 느낌의 음식이었지만 마파두부는 정말 신기하더군요.
이탈리아도 두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조리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일주일간의 미식 여행은 끝이 났지만 그동안의 중국 여행을 쉽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인도처럼 그런 것은 없지만 인종차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영어로 대화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은 거의 벙어리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번역 어플이 없었다면 정말 난감했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세 번째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일본이나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가장 편할 것 같으니 일본을 가장 마지막에 가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고생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이 유명한가를 찾아봤는데 K-팝, 화장품, 패션 등 문화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았고 그렇다면 한국의 여행 컨셉은 쇼핑이 될 것이라 예상했죠. 그렇게 우리는 인천공항에 내렸고 참 바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호텔로 향했고 다행히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영어로 충분히 소통이 되더군요. 그런가 외국의 문화도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들어섰고 체크인하고 옷만 갈아입고 곧장 튀어나왔습니다. 비행이 길지도 않았고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많은 문화를 흡수해야 하는 우리의 특명을 어떻게든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여행 기간을 길게 잡지 않아서 시간이 많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나오자마자 배가 고파 호텔 로비로 가서 직원에게 맛집을 추천받고 곧장 출발했습니다. 불고기를 추천해줬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는 소스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추천해준 가게를 찾아갔고 대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구경하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상당히 좋더군요. 무언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대책 없는 즐거움이 아닌 정말 이 순간만을 즐기고 있는 그런 표정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테이블에 있는 초록색 병에 공통적으로 보이니 저것이 답인가 했지만 딱 봐도 술인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실지 말지는 좀 있다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나왔고 중국에서 연습한 젓가락질로 고기 한 점을 먹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는 물음표를 막을 수는 없었죠. 뭐죠? 왜 식감과 맛이 일반적인 고기랑 다른 걸까요? 보통 고기는 굽거나 찌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좀 다른 조리법인 것 같더군요. 모두들 허겁지겁 불고기에 집중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바로 술이었죠. 그렇게 우리도 저 초록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소주라고 갖다 주셨는데 술만 놓고 봤을 땐 엄청 맛있는 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순 없지만 불고기와는 최고의 조합을 완성해 주더군요. 그렇게 우리 4명은 한 명당 소주 2병을 넘게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숙취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우리 4명은 다음날 모두 호텔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죠. 이걸 어떻게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불고기를 추천해준 직원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숙취 때문에 죽겠다고 했더니 편의점에 가서 어떤 음료를 사다 주더군요. 가서 한 병씩 나눠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닐케어 모닝케어 이게 뭘까 싶었지만 헛개파워 닌케어 불고기에 신뢰가 쌓인 직원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맛을 이겨내고 모두가 그 음료를 먹었고 한숨 더 자고 나서 모두 거짓말처럼 숙취가 사라졌습니다. 그 음료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직원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죠. 정말 독한 숙취를 만들어내는 술이 있어서 그런가 숙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음료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호텔 근처에 쇼핑몰을 가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옷도 이것저것 사고 많은 관광 상품도 사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들이 가장 놀란 것은 바로 화장품이었죠. 와이프들이 이런 가격에 왜 이렇게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런던에서 이 정도 품질의 화장품을 살 거면 못해도 3배에서 10배까지 더 줘야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별거 아닌 자랑거리라고 말하던 것들에게 크게 한 방 맞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찾게 해준 직원이 퇴근하고 있더군요.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딱 쇼핑도 다 끝나고 그랬으면 한국의 밤 문화를 한번 즐겨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직원이 우리를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밤이란 원래 잠을 자기 위해 있는 시간인데 밤문화라는 말이 상당히 낯설더군요. 하지만 와이프는 그나마 익숙한 듯이 반응을 했는데 런던도 밤에 어느 정도 안전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폴리는 상당한 곳이죠. 바로 마피아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마피아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밤은 항상 무법지대와 느낌을 갖고 있는 도시이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여행지로서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 일반적인 사람들조차 날카로운 눈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 문화라는 게 상당히 이상한 단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직원을 웃으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추천해준 게 다 마음에 들었다면 본인 말을 듣고 한번 말해주는 곳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고민을 해보고 다 같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를 외치면서 출발하시더군요. 20분을 달려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눈앞에 정말 신기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맥주 한잔하면서 본인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배달 음식을 받으러 오는 누군가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화려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도와 중국에서의 고생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문화 사이에 우리의 몸을 넣을 수 있었죠. 그렇게 편의점에서 한국 라면, 전, 라면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기계를 보면서 정신줄을 놓을 뻔하고 저 사람들이 시켜 먹는 치킨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맥주를 들이키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었죠. 그렇게 한강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곳을 추천해준 직원인지 알고 뒤를 돌아봤는데 뭔가 낯설지는 않지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모두가 누군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첫날 우리에게 숙소를 설명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온 거냐고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참 세상이 좁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중국에서 도움을 받고 한국에서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한강에서 만난다는 걸 생각해보니 좁구나 좁아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렇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왜 한강에 와서 라면이랑 맥주만 먹고 있냐고 한강에선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치킨을 시킬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본인이 시켜준다고 하면서 시켜주더군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 지붕도 없고 주소도 없는 곳에 어떻게 배달이 오는지 신기했지만 배달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킨을 받고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해변도 아닌 그저 강가에서 근처에서 사오는 것도 아닌 배달을 받아서 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는다는 게 말이죠.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이것저것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자랑을 하는데 정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3일간 더 한국에서 있었고 그 친구가 말해준 모든 한국의 자랑거리를 즐길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갖고 전 세계적 이미지가 더 좋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참 기대가 많이 됐는데 내 기대가 됐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틀 만에 나폴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다시 몸을 올렸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는 인도, 중국,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 열을 올렸는데 한국 이야기에선 모두가 꿈만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친구와 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혼생활을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한국에서 보내는 게 어떨까? 랑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와이프와 이야기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은 짧은 시간 만에 우리에게 유토피아와 같다는 느낌이 들게 했던 겁니다. 각 나라만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런 것을 눈에 띄게 잘 찾아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가장 적은 게 한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한국의 광팬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태리 나폴리라고 해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이더군요.
저 역시도 나폴리는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파리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마피아들이 나폴리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마피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엄청 무서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피지컬론 꽤나 어디 가서 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 그들의 분위기는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의 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한국의 밤문화는 정말 망상조차도 못해볼 만큼 신기한 광경이고 재밌는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힘든 국가를 다 거치고 우리나라를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힘든 여행이 될수록 편한 나라는 너무나 달콤한 오아시스 같을 테니 말이죠. 그럼 혹여나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즐기게 된다면 한번 스쳐 지나가다 봤으면 좋겠네요.